중동발 충격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지면서 금리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서 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 방안이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7%를 돌파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복대고 실한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는 복실이TV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뉴스들의 영상을 좀 띄워드렸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를 넘어서 7.01%까지 됐습니다. 최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4.41%부터 7.01%까지 갔는데요. 심지어 거기에 더해 변동금리는 6%를 넘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뉴스를 통한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4%일 때도 좀 많이 버거웠습니다. 서울 집값 아파트 평균을 내보았을 때 GPT도 마찬가지로 15억 정도의 평균을 냈는데요. 지금의 금리와 그리고 4.41%를 비교를 해봤을 때 예시를 들자면 우선 15억 기준 대출 LTV 60%로 측정을 해봤는데요. 15억 기준 LTV 9억 원. 그렇게 될 경우 금리가 4.41%일 때 한 달에 내는 금액은 월 451만 원이고 7.01%일 때 594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4.41%와 7.01% 얼마의 차이가 날까요? 바로 143만 원인 평균적인 알바생의 월급이 나옵니다. 나는 15억을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외곽으로 서울 중에서도 주요 도심들이 아닌 조금 더 외곽으로 빠졌을 때 1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LTV 60% 6억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도 4.41%일 때 301만 원 7.01%일 때 396만 원으로 95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직장인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평균 연봉은 약 4,500만 원이고 그리고 이것을 세후 월급으로 따졌을 때는 대략 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아파트 대출금 갚는 것만으로도 월급을 넘어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만큼이나 서울 집값은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다주택자의 세금을 늘리고 다주택자가 매물을 많이 내놓으면 집값은 알아서 안정적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급처분하게끔 해서 금액을 아무리 내린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가격들은 다 30억을 넘는 상태가 되었고요. 15억짜리 같은 경우는 내려봤자 1억 정도를 내서 금매, 이것 또한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금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집 없는 서민들, 무주택자분들한테는 매우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금융위에서는 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에 따른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금융권 차입을 위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완벽하게 차단을 하겠다입니다. 이거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한번 보자면 개인이나 임대업 등 모든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아파트들의 만기 연장을 일저히 불허를 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여기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 계약 종료일까지만 허용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완전하게 막는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자 대출이나 개인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전면 대출을 회수한다고까지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태를 보면은 아무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세게 해놔도 4월 1일부터 시행한 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사실 무주택자도 대출을 많이 받고 싶은데 은행에서는 대출을 많이 안 해주고 그리고 대출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그리고 금리는 오르고 무주택자들도 받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아무리 매물을 많이 내놓아도 무주택자들은 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현 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금융위원장이 조만간 매도는 잘 할 수 있게끔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집을 잘 살 수 있게끔 이런 조율들을 통해서 조만간 제도를 설계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희망을 품고는 있겠지만 아직 서울의 집값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이게 아무리 조율된다고 해도 갑자기 대출을 정말 예전처럼 80%, 90%까지 늘려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내가 주택수에 포함되는 집을 산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잠시 멈춰두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무주택자이면서 저는 상당히 돈적으로 아끼는 걸 좋아하고 모으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처분을 하고 주식과 적금과
부동산 등 좀 분산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것은 러닝화를 신고 뛰거나 지하철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어제만 해도 지하철을 타면서 바로 옆에 있는 한 여성분이 남성분과 대화하는 것을 들었을 때는 일단은 공무원인데 사실 서울에서 집은 너무 비싸서 나는 못 산다. 그래서 나는 그냥 차라리 멀리 강원도 쪽에도 나중에는 개발 호재가 있고 서울까지 좀 다니는 고속버스도 있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강원도 쪽을 알아보겠다라고 대화를 한 부분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든 일반 직장인이든 모두가 인정하는 정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서울입니다. 저 또한 무주택자로서 얻는 집값이 잡히고 좀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서 좀 사람들이 많이 집을 보유할 수 있고 그리고 공급 물량 또한 늘려서 모든 분들이 좀 성공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앞전 영상에서 서울의 집은 지금 현재 중국인들이나 현금 부자들이 좀 많이 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막는 방법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이거는 세금이 0%에다가 취득세만 좀 많은 상태인데요. 이 취득세도 무주택자, 다주택자, 그리고 비거주와 실거주 이렇게 좀 차이를 뒀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60%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감히 투자를 많이 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내 집을 보유할 수 있게끔 만든 세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본받아서 어느 정도 적용을 한다면 이 아파트 값과 금세 시장은 안정화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그 주택을 갖기 전까지 수많은 현금을 마련을 해놔야 합니다. 아무리 집값이 내려가서 30억 아파트가 10억이 되는 세상이 온다고 하더라도 10억도 대출이 60%면 현금 4억이 있어야겠죠. 일반적인 월급으로는 4억을 마련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 거기다가 이자와 원금까지 갚아 나가려면 생활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월급 받으면 거기에 몇 %는 주식, 그리고 나머지 금액 같은 경우는 적금을 들거나 모아서 부동산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재개발을 가장 추천을 드리는 게 우선적으로 구축이 아니라 신축을 보았을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조건에 들어갈 수 있을 뿐더러 그럼으로써 세제 혜택은 동시에 따라오고 내가 정말 잘 보고 입지만 좋은 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재개발 단계마다 프리미엄이 붙는 게 실시간으로 눈에 보입니다.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지금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안정화될 때쯤 내가 투자해놓은 재개발은 그때 돼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나는 현금은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아파트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는 투자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안전하고 실패 없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뉴스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가 풀리기도 많이 풀렸지만 일교차가 좀 심한 만큼 옷 따뜻하게 가디건이라도 하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저처럼 감기는 절대 걸리지 않게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